주박 제이퍼 현장에서 이거 도 두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주박 제이퍼 현장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0년대 감성으로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TVN 금토 드라마 태풍 상사 2회 줄거리와 3회 예고편 속 숨겨진 떡밥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주인공 강태풍 이준호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진짜 상사맨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등장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아버지의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금고 속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 태풍은 집안 구석에서 낡은 금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오래된 서류함쯤으로 여겼지만 열쇠를 꽂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죠. 아버지는 이걸 왜 숨기셨을까? 그의 손끝이 떨립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와 낡은 통장 여러 권. 그 안의 이름들은 모두 회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넘기던 태풍은 그 안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쪽지를 발견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너도 언젠가 진짜로 부딪혀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그 한 줄 한 줄이 마치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태풍은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한가운데 강태풍의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전기마저 끊긴 폐가 신세로 전락했죠.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어머니 남모 씨는 대기 발령, 동생은 어렵게 붙은 항공사 채용이 취소되었고 오미선 김미나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삶, 그러나 태풍은 좌절 대신 책임감을 택합니다. 그는 결심하죠.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에는 의문의 인물 김상호 표박호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김상호가 몰래 찾아와 무언가를 뒤지던 장면이 포착됐죠. 그가 손에 쥐고 간 건 어떤 계약서 한 장. 그것이 바로 태풍 상사를 뒤흔들 핵심 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상호는 그저 야망 있는 부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회사를 삼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태풍은 아버지의 남긴 서류 속에서 대방섬유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이 계약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진행하던 거래였고 납품 일정이 임박해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선이 뽑혀 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방섬유는 이미 망한 회사였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태풍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계약이 진행되면 회사는 단숨에 파산 위기로 몰릴 상황. 납품을 막기 위해 태풍은 컨테이너 트럭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습니다. 이 계약 멈춰야 합니다. 그는 회사도 가족도 아버지의 명예도 지키기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장면이 바로 이번 회차의 부제이자 명장면 아스팔트 사나이 장면이었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트럭 앞을 막아서는 태풍의 모습은 시대를 넘어선 청춘의 상징처럼 다가왔죠. 태풍 상사 2회는 단순히 한 기업가의 부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 시대를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의 초상화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을 잃고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 시절의 아픔을 드라마는 현실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망 속에서 사람을 믿고 진심으로 일하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예고편에서는 태풍이 납품을 막아내는데 성공한 듯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고를 찾고 반품 이야기가 나오며 그가 점점 회사를 지탱하는 진짜 직원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암시되죠. 또한 오미선과의 달달한 썸 기류도 본격적으로 피어오릅니다. 서로 다른 처지이지만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 아버지의 금고 단순한 유산이 아니다. 태풍의 아버지가 남긴 금고는 단순히 돈이나 서류가 들어있는 상자가 아닙니다. 그건 세대 간의 신념이 담긴 상징물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결과보다 사람이 먼저 다라는 철학. 이 모든 게 태풍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3회 예고에서 김상호는 본격적으로 태풍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태풍의 순진함을 이용해 계약 문제를 뒤집어 씌우거나 회사 내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죠. 그러나 태풍은 단단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금고 속 메시지를 떠올리며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또 한 번 위기와 맞섭니다.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은 오미선입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꿈이었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태풍 상사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습니다. 청소, 격리, 서류 정리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도 버텨야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90년대 수많은 장녀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때처럼 진심으로 살아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90년대 음악, 패션, 사무실 분위기, 삐삐, 공중전화. 그 모든 디테일이 향수를 자극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상호가 병실에서 훔쳐간 계약서는 어떤 내용일까? 대방섬유 사건 뒤에 다른 세력이 존재할까? 오미선과 태풍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발전할까? 그리고 금고 속에 아직 열리지 않은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이 모든 떡밥들이 3회와 4회에서 차근차근 드러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금고 속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두 번째 봉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아마 아버지가 김상호의 비리를 추적하던 증거 혹은 태풍 상사의 진짜 주주 구조를 밝히는 문서일지도 모르죠. 그게 공개되는 순간 태풍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결국 태풍 상사 이외는 아버지의 뜻을 잇는 아들의 성장기이자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태풍은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열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죠. 그리고 3회에서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오미선이 고개를 떨군 채 우리 이제 진짜 망했나봐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에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끝없이 버텨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IMF 한파가 몰아치는 시대 속에서 그녀의 노력은 자꾸만 벽에 부딪힙니다. 회사 매출은 떨어지고 직원들의 월급은 밀리고 납품 계약은 취소 위기.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우리 이제 진짜 망했나봐요. 그 말에는 체념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태풍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번개처럼 분위기를 뒤집습니다. 태풍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강태풍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금고 속에서 봤던 작은 쪽지 한 장을 떠올립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게 진짜 강한 거야. 그 문장이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태풍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는 태풍 상사라는 이름을 등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신념 그리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삶까지.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포기 대신 해결을 선택합니다. 3회 예고편에서 태풍은 망한 거래처였던 대방섬유 사건 이후 납품 반품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고를 찾아가 서류를 뒤지고 트럭 기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뭔가 숨겨진 단서를 찾는 듯한 장면들이 이어졌죠. 그는 분명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듯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금고 속에 남겨진 문서들. 모든 퍼즐 조각이 조금씩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바로 그 비밀 금고. 아직 열리지 않은 두 번째 서류 봉투가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 혹은 김상호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2회에서 보여준 금고 속 서류들은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통장과 감사 편지뿐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 칸이 하나 더 있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3회에서는 아버지의 죽음과 회사 몰락의 진짜 원인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미선의 망했다는 대사는 단순히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 시대, 한 세대의 무너진 꿈을 대변합니다. IMF 시절 수많은 가족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고 청춘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사람이라면 오미선의 눈물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태풍이 외친 아직 안 끝났어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희망 선언문이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3회는 그래서 태풍이 처음으로 리더로 거듭나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는 아들이 아니라 직접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오미선과의 관계도 이때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죠.
처음엔 동료였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믿는 동반자로 발전합니다. 그 둘의 케미가 앞으로 태풍 상사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듯합니다. 한편 김상호의 움직임도 예고편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음모를 꾸미며 태풍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특히 납품 반품 문제를 이용해 회사의 책임을 태풍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듯한 분위기죠. 그러나 태풍은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철학을 가슴에 새기며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합니다. 결국 3회의 핵심은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입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순간 단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다시 시작된다는 메시지. 오미선의 눈물이 현실의 아픔을 상징한다면 태풍의 외침은 그 아픔을 넘어서는 의지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의지는 비밀 금고 속 아버지의 말처럼 사람을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태풍은 아버지가 남긴 기록 속 두 번째 단서를 발견하고 그게 김상호의 음모와 얽히면서 본격적인 진실 추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그는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고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고의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모든 답은 태풍 상사 3회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드라마가 주는 묘한 힘은 바로 공감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한 번쯤 오미선처럼 망했나 봐요라고 말해본 적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태풍처럼 아직 안 끝났어요 라며 다시 일어선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장면이 더욱 깊게 와닿는 겁니다. 이상 리뷰돌이었습니다. 3회에서는 더 많은 진실과 감정이 폭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고의 진짜 비밀, 어쩌면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마지막 봉투 속에 태풍 상사의 모든 답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아버지의 금고 속 진짜 비밀, 다른 해석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회차 리뷰에서 더 깊은 이야기와 예고편 해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일하고 사람을 잃지 않는 법. 그게 바로 태풍 상사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